자, 두 번째 탑2에 해당하는 소재는 여러분 바로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Danit Peleg. I've just graduated from Shankar College of Design. I wanted to create a ready-to-wear collection printed entirely at home, using printers that anyone can get. I've spent the past year searching for the best solution. I worked with leading experts in the field. I really like the result. It looks a little bit like lace. And it moves beautifully. Just imagine the potential. If you're called to print your own jacket, traveling with no luggage, just print your clothes in the hotel room. Will we soon be able to design, share, and print our own clothes directly from home? 네, 여러분 두 번째 방금 소재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뭔지 확인하셨나요? 이 소재 방금 뭔지 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섬유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들을 뽑아낸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또 자동차나 항공기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 정도나 뭐 조그맣게 3D 프린팅으로 뽑아내지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방금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셨고 이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굉장히 탄성이 넘치는 소재들까지도 이제 3D 프린팅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밖에 다니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입는 옷들, 실제로 이런 옷을 입어본 모델들의 이제 후기를 들어보면요. 여태까지 입었던 옷들 중에서도 굉장히 편한 축에 속한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가벼워서 안 입은 것과 같다라는 이렇게 뭐 일반적인 말을 했지만요. 실제로 옷의 무게를 재봤을 때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면 소재의 옷보다도 훨씬 가볍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3D 프린팅으로 뽑아내는 옷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딱딱한 플라스틱 말고 요즘은요, 이런 옷들도 있고요. 자, 신발들도 직접 프린팅을 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주 신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운동화 브랜드에서는요 이미 몇 년 전부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신발을 프린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프린팅한 신발을 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가장 많이 신는 이제 선수들이 축구 선수 그리고 농구 선수 그 다음으로 육상 선수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똑같은 기성 신발을 신지만 우리 모두는 다 발의 형태가 다릅니다. 같은 250의 사이즈여도 뭐 발가락이 길 수도 있고요. 발볼이 넓을 수도 있고요. 또 발볼이 좁을 수도 있는데요. 자, 각자 발 모양이 다른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특히 신발이 중요하죠. 그래서 직접 내 발에 딱 맞는 내 발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을 신기 위해서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프린팅해서 내 발에 맞게 만들어진 신발을 신었을 때 운동을 했을 때 하는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3D 프린팅 소재를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또 이제 통풍이 되고 또 잘 되는 것과 방수가 잘 되는 것 이런 기능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발 산업에서 3D 프린팅 산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3D 프린터로도 이렇게 금속의 소재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딱 누가 봐도 강철 소재, 금속 소재와 느낌이 나는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금속의 소재들을 뽑아내면요, 여러분 자동차나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세라믹의 소재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리 소재들을 직접 프린팅으로 뽑아내는 도자기 페어 같은 것이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흙으로 구워내는 도자기들보다 무게가 가볍기도 하고요.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또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이제 그런 효과도 훨씬 더 좋았다고 해서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라믹 소재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야광 소재들까지도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해서요, 여러분 불이 껐을 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야광의 불빛이 나는 3D 프린팅 필라멘트까지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비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3D 프린팅 펜까지 나와서 이제 굉장히 또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길어진다라고 해서요, 3D 프린팅 펜을 직접 구매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좀 집에서 해봤습니다. 근데 우선은 일단 이제 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구매를 했던 건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이제 이런 캐릭터 하나 만들어내는데 무려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큰 거는 뭐 거의 하루를 잡아야, 저 같은 초보들은 하루 정도 걸려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필라멘트들을 구입을 해서 직접 만들어 본 3D 프린팅 펜, 이런 것도 직접 이제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사태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또 퀴즈를 풀어볼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3D 프린팅의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했죠. 그리고 이제는 나무의 향, 나무의 결, 그리고 나무의 이런 질감까지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계들, 나무 소재들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3D 프린팅으로 뽑아낸 나무 시계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답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왼쪽 1번,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2번입니다. 1, 2, 3번 아니고요. 이게 하나인데요. 자, 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 3D 프린터로 뽑아낸 나무 시계인데요. 이 3D 프린터로 뽑아낸 나무 시계는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브랜드에서 출시를 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제품이 출시하자마자 이미 바로 품절이 될 만큼 너무너무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나무 질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착용을 했을 때 진짜 나무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소재여서 굉장히 사용감도 좋았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질감, 향, 그리고 모양,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프린팅에 소재들을 섞어서 무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 소재, 나무의 향을 어떻게 살릴까, 느낌을 어떻게 살릴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또 많았는데요. 이 나무 소재의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듯이 나무 톱밥들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햄스터가 먹는 그 나무 톱밥과 고분자들을 이렇게 섞고 분해를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 안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들은요, 뭐 이제 ABS라든지 PLS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이제 필라멘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들은요, 냄새가 조금 많이 나고요. 꼭 사용하실 때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온 이제 옥수수 전분에서 뽑아낸 친환경적인 소재까지 나오면서요, 여러분들 조금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재지만 건강하게 또 우리 환경에 손해 가지 않게 플라스틱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재들까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발전한 나무 소재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은요, 여러분 이제 물에 녹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데 왜 굳이 플라스틱으로 뽑아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구조의 구조물을 프린팅으로 뽑아낼 때는 여러분 거의 한 300%의 확률로 무조건 오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프로그래밍을 해서 3D 작업을 한 후에 프린터로 뽑아내려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지대 같은 구조물이 있을 때는요, 이 구조물을 인식해서 하나로 통으로 뽑아내는 작업이다 라고 프린터기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5번 오류가 날 것이 한 번밖에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는 것과 같은 소재들을 지지대로 사용을 하고요. 정확하게 프린터가 뽑혀 나오면 물에 넣고 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프린팅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딱딱한 소재들, 뭐 이제 기계, 부품들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고분자에다가 이제 고무 성질을 갖는 성분까지 넣어서 탄성이 있는, 앞에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옷으로 입을 수 있는 소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3D 프린터로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도 있구나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기하셨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지금도 궁금해하시고 또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바로 아이언맨 수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국어로 치면 또 영어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색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직접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슈퍼맨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초능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슈퍼맨이 될 수는 없지만요. 수트의 힘을 빌려서 이제 자신의 힘을 발휘하던 아이언맨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만들 수 있기는 한지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수트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소재를 같이 봤는데요. 또 바나나 껍질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또 커피 찌꺼기로 옷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티셔츠도 만들어내고 고무 소재로도 옷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아이언맨 수트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아이언맨의 가장 첫 번째 수트였던 마크 1을 가지고 실제로 본 따서 만든 수트를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마크 1이 생긴 거랑 이 미국에서 만들어낸 이 로봇 수트랑 생긴 것은 조금 모양이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같은 기능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라고 말은 하고요. 자, 이 기능, 이러한 로봇에 대한 연구가 꽤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려 199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략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센서, 이 센서의 기술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봇의 부분과 인간이 받아들이는 이 센서의 부분이 서로 시차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로봇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이 센서의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 감지하고요. 1초 만에 이 로봇들이 동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 1, 이렇게 직접 만들어낸 소재, 이 로봇들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엑소스켈레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 스켈레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뼈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골격에만 붙어있는 외골격의 구조를 가지는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입고 활동하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제 마크 1을 입었던 아이언맨이 그랬듯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를 얼마나 쉽게 가볍게 또 들어 올리는지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is the ExoWorks industrial exoskeleton. And the point of it is to let somebody who looks like me take something that looks like this, which is a Milwaukee grinder, and hold it over their head for a long time as though it didn't weigh anything. Exobionics grew out of a defense-funded project to make a load-carrying suit for military applications. But the company's best known for a spin-off, a powered therapeutic exoskeleton that people who are paralyzed or who've suffered strokes can use. Now the company's going back to its roots in a way, with an exoskeleton built to make difficult human jobs a lot easier. Exo isn't the only company getting into exosuits, but they are one of the first to build one aimed more at construction workers than special forces Put a operators. large metal bit in the front. Sure. And then work This is- it, actually. And now For we more see. than 5 minutes. Now we see why I went into journalism. That's right. That's right. Go to school, That's kids. crazy. I got to try out the suit at Exo's Richmond, California factory. It's adjustable for people from 5'4" to 6'4". It weighs about 16 pounds, and it feels a bit odd at first. If you could not twerk in this, just wouldn't. I wouldn't recommend it, let's say. The Exo industrial suit's made for heavy industry and construction. It's less Tony Stark's Iron Man armor and more the power loader from Aliens. Back then, they had the idea of exoskeleton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nd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at is Aliens was scheduled in the year 2020, so in our minds, we got 5 years to get to that. But the exosuit is still pretty far from Ripley's Alien Slayer.
This thing is actually completely analog. But our industrial exoskeletons, our first round of products, are actually passive. So there's no electronics, there's no batteries, so there's nothing to be plugged in, which makes it pretty exciting. But then how do they fly and shoot laser beams from the cars? There's no laser beams. We don't have the arc reactor yet, like Tony Stark. No. So what our Seems like a missed opportunity. I just have to say. yeah. Well, we keep asking for it, but no one's developed it yet. Totally different. Up is now completely easy. Like I would stay like that for hours. Now. I could even heft a 40-pound grinder like a sword. And the whole premise is that we provide a parallel load path. So we have the tool, there's a gravity balancing arm that mounts to the chassis, and that chassis has a load path that goes all the way to the ground. So the user inside doesn't feel any of the weight. The payload goes down through the structure to the ground, and they're just there to maneuver and move the tool around. But there might be competition soon. Salt Lake City's Sarcos is developing a powered full-body suit. But what I want to know is, will it have a fencing function? I could fence for hours. 영상으로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실제로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되게 가볍게 들어 올리는 모습도 보셨을 거고요. 영원히 달리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런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처럼 아무리 달려도 또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무거운 것까지 마구마구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비밀, 엑소스켈레톤의 비밀은 바로 외골격 구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개미죠? 여기 개미가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애벌레를 들어 올리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미가 실제로 자기 몸의 무게보다 약 5,000배만큼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이렇게 작은데 왜 이렇게 힘이 셀까에 대한 연구는 바로 외골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외골격 구조, 이제 겉부분에만 딱딱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 내부는 근육으로 꽉 차서 근육의 사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것도요. 실제로 외골격 구조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내부 근육을 가장 최대화시킬 수 있었고요. 방금 보셨듯이 엄청나게 큰 물체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에 이제 쓰려고 만들었지만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환자들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조금 더 발전된 엑소스켈레톤은 여러분, 이 환자는 실제로 28살의 환자고요. 이제 사지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게 엑소스켈레톤을 입히고요. 이렇게 뇌파를 직접 분석을 해서 이제 1초 만에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조금 힘들어 하다가요. 이제는 걷는 것, 뛰는 것은 물론이고요. 축구장, 운동장을 직접 한 바퀴 막 뛰고 운동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센서와 이제 로봇 부분의 그런 시차 간극까지 완벽하게 극복을 해서 만들어낸 이제 엑소스켈레톤이 이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상용화된 지가 아직 이제 2, 3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크 1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어떠한 소재를 써서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95년도에 만들었던 그런 엑소스켈레톤용 소재와 이제 2020년대에 와서 만들어낸 소재도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썼던 것들은 이런 결정질의 합금을 썼고요. 지금 이제 후반에 점점 더 발전되어져서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없는 비결정질의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결정질의 합금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그 내구성이 강하고 무려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무게의 하중이 1cm의 지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 100kg 이상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질과 비결정질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로만 얘기하면 조금 혹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털실, 이 실 뭉치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실 뭉치가 그냥 예쁘게 곱게 매여 있을 때는 풀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 하나를 들어 올리면 그냥 쭉 풀려 나가겠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엉켜 있어서 꼬여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풀어내기 어렵죠. 실 한 가닥을 찾아서 어디랑 엉켜 있는지 그 엉킨 걸 풀어야 되고 또 엉킨 게 풀리지 않으면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요. 엉켜 있는 것들,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내구성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2020년대에 발전되어 있는 이제 엑소스켈레톤의 소재는 비결정질의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